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위투자 정남출 TV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오늘은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10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명시감상 윤동주의 서시 암송가 부족한 저에게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는 58세 가정주부 되시는 사모님께서 지난 5월달하고 또 지난 주일 저녁에 긴 격려문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고요. 특히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남편분과 두 따님까지 구독을 해 주셔가지고 본인은 301번, 남편 되신 분은 336번, 따님은 337번, 338번의 구독자 되시는 전 가족 제 찐 팬을 드디어 해외에 처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도 유튜브들이 유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외에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겠냐 하지만 저로서는 참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정말 뭉클한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1년 2개월 동안에 제 나름대로는 컴맹했다가 연령했다가 여러 가지 업무 바쁘고 그래서 새벽 4시 일어나고 저녁에 11시 전에 자도록 노력했지만은 또 남자들은 저녁 또 1, 2시 되면 꼭 일어나서 또 일을 봐야 되고 뭐 아주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나름대로 악종고투를 이겨가고 있는데 오늘 두 격려문을 보고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제 후원회장 한 분도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795회 6회를 다 시청해 주시면서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해 주시는데 먼 이국 만리 캐나다 밴쿠버에서 전혀 모르신 분이 온 가족이 다 301번 336, 7, 8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부디 건강하시고 저와 함께 우량 주식에 투자하셔서 꼭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이루셔서 행복한 캐나다 밴쿠버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한국에 오시면 오늘 제가 댓글에 제 주소 전화번호 다 제가 인적사항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제가 밴쿠버를 방문할 길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꼭 제가 점심 한번 모시겠습니다. 밴쿠버 갈 때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날을 기약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감사의 인사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조금 후에 제게 1차 격려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58세 가정주부입니다. 먼저 1주년을 맞이하심에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유튜브에서 금융문맹 탈출 정남출 TV를 시청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좋아요를 누르며 기쁘게 주식과 조국의 상황 그리고 시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 번호는 301번째이며 이틀 전 3명의 구독자는 저희 남편과 둘 딸입니다. 336, 337, 338 회원이에요.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정남출 대표님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일요일 저녁에 또 격려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남출 대표님. 이곳 캐나다 밴쿠버는 주일 오후입니다. 무더위에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 애쓰시는 대표님의 진심이 여기까지 전하여집니다. 대표님의 유튜브를 매일 듣고 있지만 저에게는 경제 독립을 위한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시며 매일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기 주식 투자를 계획으로 많은 일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격려문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체력이 닿는 한은 제가 영원히 끝까지 제가 금융문맹 탈출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고요. 첫돌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 본부를 꼭 제가 한번 발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어린이 펀드 구자를 전부 한번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7월 25일 현재 메리츠자산운용 주니어 펀드가 우리나라 유일하거든요. 6개월이 12.11%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10% 이상만 되면 저는 10% 목표니까요. 충분히 폭락 속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어린이 펀드를 또 가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부 이런 내용을 제가 문자로 다 할머니들, 아빠, 엄마들한테 그분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내가 매년 1년 상승률도 물론 그 운영 보고서가 오지만은 혹시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처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늘의 간추린 뉴스와 특별히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AI 기술력과 중장기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종합 분석 자료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꼭 설명해 드리고 아마 시간이 그 종합 이 보고서가 길어서 금융문맹 탈출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동주님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온다. 윤동주 시인이 28에 후쿠시마 감옥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의 주사를 많이 맞고 억사하신 걸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저립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맹세했던 그 윤동주 독립투사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게을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학력이 제일 높고 IQ가 가장 높고 가장 부르저런하고 정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융문맹을 하루속히 탈피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한번 꼭 이루고 싶습니다. 제 생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사장에서 백사장 사진 한 장과 거북선이 들어있는 5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그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한번 쑥 교정을 둘러보고 옥스퍼드 영국 영란은행에 가서 정주영 회장님 나 옥스퍼드 대학 조선학과를 졸업한 박사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해서 그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먼저 배 주문을 받아서 공장도 안 만들고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주문을 받아서 백사장에서 그 사진 한 장과 500원짜리를 가져와서 설득해서 그때 그 정주영 회장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그토록 포드회사에서 너희들은 그 글라스틴 대사까지 조선에서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자동차 못 만들어 하청업체를 하라고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서 감히 미국의 대사를 뿌리치고 나와서 우리는 기필코 고유 현대항차를 만들겠다고 뿌리쳤고요. 일본에서도 그랬고요. 이태리에도 그랬고 그런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님을 생각해 보면 어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조선 한국을 만들고 세계 3대 굴지의 자동차사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포항제철을 박두정 회장님이 만드시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D램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어찌 책 몇 권 읽어보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금융문명 탈출을 못한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머지 인생을 여기에 헌신하여서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첫돌부터 펀드 가입하고 주식 투자해서 유대인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데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밴쿠버에서 한 가족 4분이 이토록 격려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모든 분들의 그 댓글을 다 해봤더니 우리 사위만 몇 번 응원 글을 남겼고요. 와이프도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둘째 며느리도 딸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와이프한테 웃으면서 야, 참 우리 가족보다 더 고마운 분이 밴쿠버에 한 가족이 계신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내가 밴쿠버를 꼭 한번 찾아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우리 가족보다 그분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큰 노력을 해서 꼭 밴쿠버 우리 사모님 가족이 정말 장기 투자하시고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부자 되었다는 그런 낭보를 제가 받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화입니다. 고통과 탐욕지수는 8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0 상승, 코스닥은 무려 1.08 상승. 선물 저녁 7시 현재 테슬라 1.54, 엔비디아 1.19, 마이크로소프트 0.83, 애플 0.41, 메타 0.62, 아마존 0.59, 구글 0.72, 전 빅7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천하의 모간 스탈리 수석 애널리스트인 윌슨이 사과 보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금년에 모건 스탈리의 윌슨이라면 천하에서 다 아는 분인데 올해 상반기에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보도를 냈었는데 상승을 해버려 가지고요. 지금 3,500인가 되죠. 저기 S&P 500 지수. 근데도 3,200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벌써 넘어서고 있는데 또 뭐 2,800이라더니 3,200까지 올려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이거 상상을 못하게 주식이 오래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금융기관에도 근무하지 않고 경제 이론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 동물적인 감각이랄까 30년 동안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자유로운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은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3년, 5년 전 그 구닥다리 통계나 그 관습이랄까 그때 그런 그 분석 가지고는 이제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료를 보시면은 뭐 어떤 뭐 트위터는 1억이 달성하는데 뭐 몇 달이 걸려고 무엇은 뭐야 며칠 걸리고 그러는데 이번에 올트먼이 만든 챗 GPT는 5일인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세계는 지구촌이 아니라 양 한 마을도 아닙니다. 양 캐나다 밴쿠버 계시건 영국에 계시건 뉴욕에 계시건 한국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동경에 있든 동시 바로 소통입니다. 이런 시대의 스피디의 시대고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또 테슬라에도 도조 컴퓨터 내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지금은 그 몇 시간 며칠 걸려야 연산이 돼서 통계를 분석했는데 지금은 초 단위로 수억 그 자료를 바로 연산으로 분석해 봅니다. 그런 이런 급변하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이런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시대, 이런 시대를 뭐 과거에 월가에서 과거 가지고 기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시대는 제가 부족하지만 단언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구글은 플랫폼으로 독점 기업입니다. 세계를 모든 산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 당분간 세계 산업계 기술 세계를 갈수록 더 많이 리드해 갈고요. 이끌어 갈 것입니다. 천하에 미국의 GM, 포드 100년 역사가 넘은 그 기존 자동차 회사가 조그만 테슬라한테 목덜미 확 잡혀가지고 슈퍼차저도 이제 거기에 항복하고 들어왔고요. 거기 있으면 또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자율 안전 FSD 그것도 또 들어올 거예요. 폭스바겐 세상에 독일이 자동차 왕국입니다. 벤츠가 어딥니까? BMW가 어딥니까? 폭스바겐이 어딥니까? 페라리가 어딥니까? 포르쉐이죠. 포르쉐. 그러한 또 그러한 아우디 다 있죠. 독일 전기차 그 전체 회사가 만든 것보다도 테슬라가 오히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6년이나 되어야 잘해야 전기차가 나옵니다. 현대는 아직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싼 차, $10,000 이런 싸구려 차는 BYD가 먹고 있고요. 고급 차는 중국에서 테슬라가 다 먹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합작을 했던 뭐 아우디니, 벤츠니, BMW니 다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속히 변했습니다. 과거에 내 것이 자동차 회사하고 지금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다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내 것이 차에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차로 한데 뭐 60개인가 몇 개 자동차 신생 회사가 아니라 다 망하고 간 뭐 몇 개 살아남을 거라는데요. 딱 BYD만 하나 흑자내고 나머지 전부 적자입니다. 테슬라는 갈수록 더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여기 시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출 출회 확대에도 개인 순매수로 지속 하방 압력 방어, 2차전지 엔터주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코스닥 지수 상승세 유지, 2분기 실적 시즌 돌입하며 업종별 차별화 뚜렷, 기계업종 강세,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전기차 원자재 개발 증가에 따른 수혜의 실적 개선 기대감 확대, 중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매출 비중 축소에도 북미 신흥국 시장 비중 증가로 만회. 2. 중화권 증시 경기 부양 정책 발표에 강세. 3. 미국 증시 빅테크 실적 킥오프. NAB 전미 경제학회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50% 이하. 며칠 전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0%로 하향했습니다. 20%라고 해서 약 앞으로 경기 침체 없단 말은 똑같습니다. 현재까지 S&P 500의 20%에 해당 기업 실적 발표 완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81%로 지난 10년 평균 74%보다 높다. 다만 매출액 서프라이즈 비율은 51%로 2019년 4분기 후 가장 낮아. 매출은 작은데 이익은 많습니다. 금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빅테크 실적 발표 본격화. S&P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과 컨퍼런스 보도,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주목. 미국 주택가격 전년 대비 하락세 완연. 미국 준 주택가격 지표들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그 속도가 둔화. 전월 대비는 재차 상승세. 미국 물가 지표에서 약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최근 전월 대비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테슬라 AI 기술력과 중장기 기업가치 미래에셋 종합 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는 테슬라 여유자금 있으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꾸준히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제가 작년 7월부터 매수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테슬라 앞으로 2010년까지 2030년까지 장기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 올 것 저는 확신합니다. 목표가 34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탑픽 유지. 최우선 매수입니다. 탑픽이란 말은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견조한 자동차 수요를 반영하여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40달러로 26% 상향 조정하고 탑픽으로 유지한다.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예상되지만 중기적으로 테슬라의 경쟁 우위는 더 강해지고 있다. 기존 OEM 전기차 전환이 더디고 중국 신생업체의 현금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멕시코 공장이 가동되면 전기차 제조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긴급 뉴스 보니까요, 로이터 통신에서 인도 상무부 장관하고 테슬라의 주요 임원들하고 이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짜리 공장을 의논 중으로 있다 합니다. 아마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겠지만 아무튼 올해 안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인도 공장의 지역입니다. 1. AI 기술력과 중장기 기업 가치. 도심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성능도 연초 대비 대폭 발전하였다. 자율주행 AI 핵심은 데이터와
연산 능력, 엔지니어 기술력 등인데 특히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인 도조의 도입 등으로 후발업체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형 언어 모델과 로보틱스 결합이 본격화되면서 중기적으로 로보틱스 부문의 사업 가치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려보다 견조한 자동차 수요. 목표가 상향하고 탑픽 유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40 26% 상향하고 탑픽으로 유지한다. 연초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20%를 할인하였으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기 둔화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자동차 수요 누적된 공급 차질, 렌탈 수요 회복 등으로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주가는 연말 연초를 바닥으로 빠르게 반등하여 단기적으로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 오토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잉여 저축이 3, 4분기를 지나면서 소진될 수 있어 4분기로 갈수록 수요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AI 기술력이라는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더 확대되고 있으며 후발업체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내지 2024년으로 갈수록 AI 기술 발전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수익화가 가시화될 수 있고 아직 시장 기대가 없는 로보틱스 부문의 사업 가치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강해지는 전기차 경쟁력. 멕시코 공장 가동 시 한 단계 레벨업 예상.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은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 하반기 자동차 수요 상황에 주목할 필요는 있으나 급격히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이상 테슬라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다 중요한 점은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멕시코 공장 가동 시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격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선언했던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전기차 출시 계획이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세계 제1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전용 플랫폼 개발이 기껏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미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중국 경기 둔화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가성비 모델을 내세운 BYD를 제외하고 니오 등 신생 업체들은 판매 부진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약화되어 추가 투자에 제약이 걸렸다. 여기에 향후 2, 3년 이내에 테슬라의 멕시코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후발업체와의 격차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대비 4. 크게 발전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확대되는 격화. 소프트웨어 확대되는 격화. 미국에서 도심 주행이 가능한 테슬라 FSD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연초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도심 주행에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주행 보조 옵션 매출이 가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경쟁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핵심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AI 기술력인데, 이는 데이터의 질과 양, 연산, 플랫폼 등 성능, 엔지니어 기술력 등에 좌우된다. 특히 최근 연산에 필요한 GPU 자체가 공급 부족인 상황인데, 테슬라는 7월부터 자체 개발한 학습용 슈퍼컴퓨터 도조를 사용해 연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테슬라에 따르면 도조의 연산 능력도 2024년 1월에 102XAFI OPS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구글의 대행 언어 모델 PALM을 7시간이면 훈련할 수 있는 수준, 구글은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2개월 걸 것을 7시간이면 테슬라는 연산한답니다. 2개월과 7일이 아니고 7시간. 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5. AI 기술력과 로보틱스 부분의 잠재력.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보틱스 사업 가치도 중기적으로 가셔될 전망이다. 기존 로봇은 정형화된 환경에서 제한적인 기능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생성 AI에 사용되는 대형 언어 모델은 대량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관계나 특성, 전후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람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자연어를 컴퓨터 언어로 코딩하는 기능도 뛰어나 필요한 경우 코딩도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3월 자사의 대형 언어 모델 PALM의 버전 모델과 로봇 제어를 추가하는 PALM2를 발표했다. 이 모델은 실제 3개의 센서 데이터로 언어 모델이 통합해 단어와 이미지 사이의 접점을 인지하고 추론함으로써 작업 흐름과 행동 방식을 생성하는 데 높은 수준의 명령을 받은 후 카메라로 주위 사물을 인식하고 순차적으로 작업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랍에서 쌀 가루 가져와 같은 명령을 내리면 팔을 가진 로봇이 사전에 정해진 훈련도 받지 않아도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테슬라는 2022년 AI 데이에서 자사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한 이후 2023년 인베스트 데이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로봇을 보여준 바 있다. 로봇 AI 학습을 위해서 역시 데이터의 양과 연산 플랫폼 그리고 제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긴 방송 들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올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